네, 현재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718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현재 구간 725선으로 720선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87% 하락을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장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코스닥 1.7%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밑꼬리를 좀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물 쪽과 그리고 네. 코스닥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후반 기준으로는 순매수 전환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달러 엔 환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엔 환율을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엔화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뭐 장 초반보다는 수급이 나아졌지만 경계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급 변화로 인해서 코스닥이 1% 하락에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왔고요. 코스피 역시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오늘의 이슈 두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영웅주는 태어난다. 최근에 테마주로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테마 범위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고요. 불안한 9월의 증시 피난처로 방어주 봐도 괜찮을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시장에서의 영웅주는 확실히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 없으면 테마주 매매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저희가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테마 범위가 좀 커진다, 넓어진다라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저는 오늘 보면서 기존의 양자기술 테마주도 또 한 번 이 세계 최초 8광자 큐비트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딥페이크 테마주 어제는 반락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고 오후에 또 시세 급변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센즈랩, 라온시큐어 파수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 여기에 STO 토큰증권 개정안 재발의 기대가 아직 발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선 반영해주고 있죠. 그만큼 테마주 안에서 그리고 무언가 뉴스가 하나 나오지길 기다리시는 매수 투자자분들이 여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핑거, 유라클이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고 신규 상장 테마주는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유라클, M83은 급등세를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카지노 테마주가 갑자기 붙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채팅방을 봤는데 매일경제TV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야기하면 수남매 거의 다 돈 거다라는 글을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강원랜드가 카지노 면적과 게임 기구를 확대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올라줬고 그 대장 덕에 GT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등 다른 카지노주들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테마주들이 점점 범위를 늘려간다, 확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에 쉬었던 딥페이크 테마주마저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고 양자기술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진다라기보다는 다양해지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은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꼭 창출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도 꽤나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상반기 때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그동안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방금 전에 뭐 이야기 잠깐 하셨던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없지만 이마트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기업들,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안정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내가 좋게 봤다가 좀 놓쳤었던 기업들 최근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시세가 붙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카지노주가 오늘 눈에 띄었고 강원랜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카지노의 영업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넓게 쓰세요가 아니라 그 넓어진 공간에 게임 기구 대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테이블 수도 늘어나고요. 머신도 늘어나면서 한 300여 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전용존의 베팅 한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기존에는 3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했는데 최대 3억 원이나 베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그럼 지금 카지노를 향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파라다이스라든가 GKL도 올라주고 있는데 이번 공시와 강원랜드의 강세, 카지노주의 강세 연속성으로도 볼 수 있을지 어떤 투자 의견 드릴까요? 네,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서도 읽으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강원랜드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에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적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주가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가격과 그 영업이익과 현재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고점 지금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가장 좋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두 번째로 좋은 거, 세 번째로 좋은 것도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가장 좋은 쪽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번 8월 달에 하락 이후에 또 그리고 지난주부터 9월 달 들어오면서 하락이 또 우리 시장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내가 투자 자금을 좀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항공주라든지 몇몇 기업들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많이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제약바이오는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카지노주들의 경우에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저는 차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8월부터 오히려 시장이 좀 힘들었을 때 주춤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카지노주를 본다고 하면은 단기 저항 때 매물벽에 부딪힐 수 있다. 긴 시선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계속 테마주 찾기에 나서 있는데 우리 이재규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가 무엇일지 궁금해요. 정말 전통 강자 테마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수급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테마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재규 대표님의
탑픽 테마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느 쪽입니까? 네, 전 일단 자율주행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딥페이크라든지 몇몇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 잘 나오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양자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쪽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전 일단 자율주행 쪽에선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여러 테마들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좀 떨어져요.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군이 좀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달에 이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인베스터데이에서 뭐 SDV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시장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당장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시장을 예상하면서 매매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10월 달에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쪽 그중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를 오히려 나는 눈여겨보겠다라며 현대오토에버를 자율주행 탑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추적 들어가 볼게요. 왜 자꾸 매일경제TV는 테마만 이야기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방어주 이번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되살아난 아래 공포로 코스피가 전일 3%대 급락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 SK텔레콤이 2년 3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방어주로 시장을 해칭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 기관이 매수한 상위 종목과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ETF는 제외했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1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어주를 많이 담긴 했어요. 한국전력과 SK텔레콤, KT를 담았고요. 그와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주를 매수했습니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최근 그 반도체 부침으로 인해서 많이 밀렸던 대표적인 종목을 샀고요.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샀습니다. 여기서 좀 경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일 SK텔레콤을 포함한 방어주, 경기 방어주를 매수한 건 외국인이 주체가 아닌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거래 일에 워낙 많은 종목이 하락해서 수익률 상위 종목 역시도 파란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이 제일 선방했습니다. 0.6% 하락을 호텔 레저와 유틸리티, 그다음에 증권이 그다음 순으로 있고요.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하위 5개 업종에서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통신과 그리고 전력, 전기가스 쪽을 상대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조기 대표님. 네. SK텔레콤이 이 하락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장중에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그 배경은 단순히 그냥 경기 방어기 때문입니까? 경기 방어와 무슨 고배당 그리고 고배당. 밸류업 전부 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모인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렇게 부진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삼성 SDS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점 관련주인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방어주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방어주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배당을 받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 옆쪽에 이제 보시면 그 필수 소비재가 있단 말이에요. 필수 소비재가 지금 4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마트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유틸리티나 통신 쪽보다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어주 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방어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주 그것보다는 조금 못 올라왔지만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 저는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공감하는 게 제가 왜 SK텔레콤이 2년 3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내가 사고 싶지 않았던 걸까 하고 한번 차트를 봤어요. 봤더니 이 SK텔레콤이 거의 2년여 가까이 최근 1년 동안 5만 원 안팎에서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2년 3개월 만에 신고가라고 하지만 1년 중에서 수익률이 한 10%? 20% 그 사이 정도예요. 그 말은 즉슨 최근에 많이 밀린 반도체주들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SK텔레콤으로 수익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라던가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신규 매수는 주지 않으셨으니까 보유자 영역으로만 볼까요? 네, 일단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뻔한 답변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SK텔레콤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지금까지 어제까지 혹은 오늘까지 밀리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그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저점을 언제 잡을지는 불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에 배당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보유해서 SK텔레콤이 10%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해서 한 5%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더라도 그 이후에 10% 수익 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순전히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순전히 통신주라든지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 말고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폭이 큰 종목들은 반등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고배당주 말고 최근에 돌려세우고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왜 진즉에 매수를 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 또 보니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러분들이 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하락장에서 1%라도 2%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가 굉장히 좋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좀 나는 시간이 필요해도 수익 위주로 보고 싶어 수익률을 보겠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규 대표는 오늘장 경기 방어주보다는 많이 밀린 성장주로 다음 후위를 도모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은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